안녕하세요. 닥터강 입시연구소의 강인규 입시연구소장입니다. 오늘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각종 매체를 통해서 의대 정원을 500명에서 1000명 정도 늘릴 거라는 발표가 있었죠. 이게 어느 정도 많은 인원이냐면요. 현재 40개 의대의 총 정원은 306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500에서 1000명은 현재 의대 정원 기준으로 16%에서 33% 정도 되는 인원이고요. 지난번에 영상에서 치대 정원이 수시 정시 다 합쳐서 630자리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죠. 현재 분위기 상으로는 의대 정원이 치대 정원만큼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죠. 굉장히 많은 인원이고 입시 전반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의사들 사이에서는 한 2달 전부터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의사들만 가입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비밀글로 현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런 글들이 올라왔고요. 그리고 수치도 구체적으로 좀 밝혔었어요. 최소 500명 이상이라고 한다. 그런 글들이 이제 올라오니까 저도 와이프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의대 정원을 늘리는 거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게 대학의 문제를 넘어서서 한 지역의 이권, 한 지역의 어떤 경제적 이익 이런 거랑 직결이 돼 있다 보니까 대부분의 도시들 혹은 대학들이 의대 정원을 더 많이 받으려고 노력을 엄청나게 하죠. 경쟁도 많이 하고요. 또 의사를 배출을 하려면 교육 인프라가 굉장히 복잡하게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문제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의대 정원을 확대한다는 거는 굉장히 좀 뭐랄까요, 스트레스가 있고 부담스러운 논의라는 거죠. 반면에 현 정부는 좀 필요하다 싶으면 어떻게든 진행을 시키는 경향이 있고, 또 지난번 선거에서도 그 결과가 이런 정책을 진행시키기에 유리하게 나왔기 때문에 실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들 나눴었는데 결국에는 500명 이상 늘리기로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의대 정원을 늘리는 데는 크게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의대를 신설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기존 의대의 정원을 분산해서 확대하는 거예요. 자, 의대 신설은 훨씬 더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의대를 만들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교수진이 필요하죠. 각 과별로 의대 교수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뭐 기초의학이나 이런 부분도 다 이제 교수님을 초빙을 해야겠죠. 그리고 의대 교육은 뭐 해부학 실습이나 각종 실험을 하는 과정도 많기 때문에 의대 건물이나 인프라를 형성을 해야 돼요. 또 학생들이 학년이 올라가서 실습을 나갈 대학병원이나 혹은 그 연계 병원들을 확정을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세팅을 하려면 굉장히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한 가지 방법인 기존 의대의 정원을 확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훨씬 쉬운 방법이죠.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들었을 때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건 이런 거겠죠. 이게 언제부터 적용이 될까? 나도 이 이익을 누릴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아주 빠르다면 현재 고2부터 적용이 가능하긴 합니다. 그리고 뭐 현재 정부의 스타일을 봤을 때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고요. 근데 그것보다는 고1이나 중3부터 적용이 돼도 굉장히 빠르게 적용이 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고2부터 적용이 된다면 정부의 의지가 진짜 대단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선택을 한 이유는 뭘까요? 모두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사태가 큰 원인이 되었죠. 코로나19 사태로 정말 대부분의 국민들이 경제적 어려움도 겪으시고 많은 좀 우려도 있었고요. 또 의료 현장에 있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를 더 많이 좀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입원 환자를 보는 그런 병원에 있기 때문에 환자 케어에도 굉장히 신경 쓸 게 많았고요. 그리고 신환, 새로운 환자를 받는데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병원의 경제적 손실도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시에 코로나19에 대처하면서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어떤 국민성, 이게 얼마나 우수한지 전 세계에 많이 보여줬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과 그리고 의료 관련 연구진들이 얼마나 우수한지가 좀 부각이 많이 됐죠. 한 명의 의사로서 굉장히 좀 자랑스럽고 뿌듯한 마음이 많이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서 의료 역학을 다루는 예방의학과나 응급의학과에 대한 그쪽 전문의의 필요성이 많이 부각이 됐습니다.
또한 지금 기초를 연구하는 그런 의사들도 많이 더 늘어나야 되지 않겠냐라는 목소리가 커졌죠. 그래서 이런 의대 정원 확대라는 좀 부담스러운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대적 흐름에 맞춰가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해요. 자동화나 AI 시스템에 의해서 인력 시장도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죠. 그래서 숙련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중간 정도의 숙련도를 요하는 직업들은 오히려 줄어들고 아주 전문직 혹은 이제 고숙련의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런 직업과 혹은 아주 단순한 작업만을 원하는 직업으로 점점 양극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흐름 안에서 의사의 필요성도 더 많아지고 있어서 이런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자, 그렇다면 효과는 있을까요? 부정적인 의견이 좀 더 많이 우세한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사실 의료 서비스에 접근하기에 불편한 나라도 아니고요. 전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1위죠. 의료 서비스를 접근하기 좋은 건요. 그리고 싸기도 하고요. 그리고 현재 의료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는 의료 수가가 비현실적이다 라는 거기 때문에 이런 의대 정원 확대 갖고는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힘들 것 같다라는 의견이 더 우세한 상황입니다. 자, 이게 입시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서울대가 문과, 이과 다 합치고 또 예체능까지 합쳐서 3,200명이에요. 근데 의대 정원이 500에서 700명이 늘어난다. 거기다가 비슷한 시기에 약대 입시까지 들어오죠. 그랬을 때는 상위권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연고대, 공대 갈 수 있는 정도 수준의 학생이 3, 4년 후에는 어딜 간다? 네, 서울대, 공대를 간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그리고 그 영향을 낙수 효과에 의해서 그 이하의 대학들도 다 출렁임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말하자면 의사 되기가 과거보다 더 쉬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좀 더 욕심을 갖고 열심히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요. 의사들은 이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대부분 굉장히 싫어하죠. 왜냐하면 어떤 직업의 시장 가치는 희소성을 가장 근본으로 하죠. 그랬을 때 3,000명 뽑다가 4,000명 뽑는다 이러면 의사의 사회적 대우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사시 출신으로 법조인을 뽑다가 법학전문대학원이 오면서 인원이 많이 늘어났죠. 그랬을 때 법조인에 대한 대우가 지금 굉장히 10년 사이에 안 좋아졌거든요. 그런 걸 거론하면서 싫어하는 의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20년 전 정도에 들었던 이야기가 떠올라요. 굉장히 가까운 친척분께서 해주신 이야기고요. 제가 이름이 강인규잖아요. 인규야, 우리나라 지도를 좀 크게 그려봐라. 남한만. 그리고 볼펜을 갖고 거기에 점 3,000개를 찍어봐. 이게 뭐예요? 그 점들이 1년에 배출되는 의사의 수죠. 굉장히 많은 의사가 배출이 됩니다. 근데 어쨌든 미래 사회에는 더 많은 의사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뭐 이런 정책이 진행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의사의 대우가 뭐 조금 더 안 좋아질 그런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똑같이 공부하고도 더 좋은 과 혹은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변화이기 때문에 기쁜 마음을 가지고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영상 길이가 조금 오늘 길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입시 전반에 많은 영향을 주는 이야기고요. 또 제가 자신 있게 좀 디테일 있게 전달해 드릴 수 있는 정보여서 열심히 구성해 봤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의미 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